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수명만큼 내 삶도 행복하게 지속되면 좋겠지만 지병을 가진 채 힘겨운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병이 있어서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고 판단하셨던 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오늘은 특화된 보험을 조금 더 가미가 된 정보들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김성중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 통해서 소개하기 전에 저희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가 편하겠다 하신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겠는데요.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과거에 어떤 병력들로 인해서 그간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유병자 보험을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유병자 보험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병장수시대를 준비하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유병장수시대 보험, 이 병이 있는 채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래 살수록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한두 개 질병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그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지금 가족이나 지인, 이웃의 사돈의 팔촌, 주변에 이제 보험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이런 보험들은 나왔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가입시켜준다는 보험들. 하지만 그 보험들 가입하신 분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갱신형이나 그리고 보장 내용이 상당히 부족했고 만기 또한 짧았던 그냥 껍데기 같은 보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으로 안내해드릴 그런 보험들은 그거랑 많이 틀린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65세 이상의 인구의 만성질환 현황인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관절염이나 이거 누구나 다 올 수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신체나 뼈나 근육은 태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은 누구나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리고 내분비계계통, 신경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 이후에 요골 쪽이나 자골통 또는 신경계통에 많은 질환들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여성들한테 가장 많은데 이런 질병들을 다 누구나 하나씩은 이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대 문명도 굉장히 발전했지만은 식생활 습관들도 많이 다양해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요즘 최근 들어서는 희귀병 또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시면은 우리 성별 분포도를 보시면 유병 기간을 보시면은요. 이게 여기 보시는 게 남자가 한 80세 정도, 여자가 한 85세 정도가 기대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대여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유병기간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건강한 시점 그리고 병이 있는 시점을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 20년 정도, 15년 정도에서 한 20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잠자는 시간을 또 제외한다고 하면은 건강했던 기간은 계속해서 좀 짧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리 확인해야 될 게 알릴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보험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을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다던데, 과연 조건이 어떻게 되나 살펴보면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325라는 말이 있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32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알릴 의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잘 지급하냐, 안 지급하냐에 대한 명분이 설 수 있는 그 알릴 의무. 알릴 의무는 어떻게 되냐면요. 밑에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5년 이내에 암이 없으신 분, 암이 있더라도 치료력이 없으신 분, 암이 걸렸었는데 5년 전에 지금은 전혀 괜찮다는, 뭐 치료력이 뭐 간단한 약을 먹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암이 걸린 지 진단받은 지 5년이 지나신 분은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난 3년이 지났는데 지금 가입하고 2년 뒤에 다시 타면 안 되냐? 그거는 고지 위반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알릴 의무, 우리가 가입할 때 알릴 의무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하실 때 암이 걸린 지 5년이 지나야지만 그 암보험을 또 한 번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 소견이라든지 또는 입원 수술 재검사가 없으신 상태.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걸리는 부분이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료. 그냥 간단한 뭐 용종 제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수술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수술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시술 또한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은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3개월 이내 의사의 추가 소견 또는 2년 이내 수술 입원, 5년 이내 암 진단이 없으면은 누구나 어떤 불치병이 있더라도 아니면 아주 큰 질병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하실 수 없었던 분들도 다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런 보험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시면은 유병자들도 계속 받는 암보험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와요. 보통 암보험 같은 경우는 최초에 1회 진단 자금이 나가고 그 담보가 삭제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암 또한 그렇고 뭐 뇌졸중이나 신경경색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적으로 받는 암보험을 특약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초회에 암이 걸리게 되면은 매달 100만 원씩 나와요. 1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120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또 1년 뒤에나 2년 뒤에 재발을 하게 되면은 재발을 하거나 그 암세포가 치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계속해서 100만 원씩 나와요. 그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말기 뭐 폐암 환자라든가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받아도 암세포가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계속해서 매달 100만 원씩 또는 50만 원씩 생활비가 나가는 그런 담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활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년 이내에 경증 상태나 상해 질병 수술 입원한 사람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경미한 사고인데 나 혈압 당뇨도 있고 뭐 다른 질병은 고사하고 경미하게 교통사고로 입원 잠깐 했었는데 그런 거랑은 솔직히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앞면에서 말씀드렸듯이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해당 사항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은 이런 것들 간단한 거는 심사를 통해서도 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정 경증 질환의 상해만도 가능한가요? 물론 담보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질병 사망이나 상해 사망 그리고 각각의 진단 자금들 암이나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질병, 입원, 수술로 구성이 보통 되어 있는데요. 상해만도 당연히 일부분만도 가능하시겠죠. 그럼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도 보험료를 구성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월 받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 유병자 보험에는 없었던 담보들이에요. 일회성 담보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까 말했듯이 생활비를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뭐 각 회사마다 경쟁이 심해가지고 손해보험사 위주로 보면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손해보험에는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손해보험이 질병사망 80세가 만기세요. 그리고 꼭 아파서 돌아가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절대 싸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정기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이 오히려 모든 사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질병 사망을 과도하게 안 넣어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32대 수술이 또 한 번 추가적으로 탑재된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한 회사에 집중된 그냥 간편적인 유병자 플랜이 아니라 이 회사, 저 회사의 각각의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특약들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2대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 질병 상해 수술 외에 성인병이나 각종 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납입 면제가 이제 가능한 회사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납입 면제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20년 갱신을 했던, 비갱신을 했던, 내가 가입하고 나서 이런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을 받는 순간 이제 보험료는 내시지 않는 겁니다. 이제 시청자는 내시지 않는 거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뇌졸중도 가능한 회사들이 쏙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졸중. 그러면 뇌경색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12월 달부터 이제 회사들이 이제 개정사항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정 용종, 우리 위 용종, 이런 것들은 우리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쉽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쉽게 시술로도 제거를 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는 이것조차도 수술로 보고 있거든요. 지방종이라든지 피부 양성 종양, 간단한 수술을 하신 분들, 2년 이내에 간단한 수술을 하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게끔 지금 문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32대 수술 아까 추가로 된 그런 담보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통 A그룹이나 B그룹을 나누는데 왜 나눴냐 하면은 A그룹은 보시면 당뇨, 심장, 고혈압, 뇌혈관, 간질환, 갑상선, 위 12지장, 동맥경화증, 이런 성인병들, 주요 성인병. 그리고 B그룹에 보시면은 이제 백내장이나 녹내장, 노년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형, 충농증, 충농증도 들어있네, 그쵸? 그리고 담도 질환이라든지 뭐 소화기계 질환, 이런 걸로 수술을 했을 때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는 가입 금액을 담보로 했다고 하면은요, 1년 이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인병들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300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각종 우리 질환들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30만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질병 수술을 포함하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 기존이 실손이 있었다고 하면은 좀 보장이 병원비 외에도 또 여유로운 좀 보험금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자금적으로 좀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특약으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기준, 우리 가입 기준 궁금하잖아요. 저 괜찮은데?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했는데, 근데 내 나이가 아직 35살이야. 38살이야. 그런 분들은 약간 좀 힘들 수가 있으세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40세에서 최대 80세까지도 가능하세요. 80세가 가능한 회사는 딱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보통 40세에서 75세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보통 20년 갱신 또는 비갱신형으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험 자체가 이제 간편건강이기 때문에 내가 막 불치병에 걸리고 뭐 이랬던 못 들었던 사람들도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증보험료라는 건 내포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비갱신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더 비싸게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만기 또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보장 내용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매월 한 달에 50만 원씩 붙는 암보험 특약을 넣고 32대 수술 300을 넣고 암진단비는 그냥 기본만 100만 넣고, 물론 이거 요즘엔 3천에서 5천까지도 가능합니다. 5천까지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100만 원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담보만 넣었을 때 보험료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싼데 왜 방송에서 싸게 얘기하고 나가서, 저희 홈쇼핑 채널 아니거든요. 그냥 예시로 봤을 때 있잖아요. 보험료 예시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까 앞에 담보, 암 매월 받는 암 50, 그리고 32대 수술 300, 그 암 100 정도만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구성이 돼요. 물론 아까 말했던 모든 상해나 질병, 각종 진단 자금을 넣게 되면 이거보다 보험료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분포가 되고 있고요. 보험료 상당히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기존에 보험이 많이 들었는데 만기가 이제 짧으신 분들, 80세 만기나 70세 만기이신 분들
보험 혜택을 많이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 보험 가입하기 힘드신데 이런저런 업셀링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험료 또한 저렴하면서도 또 가입 또한 문제가 없는 이런 유병자 보험 하나쯤은 굉장히 관심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 잘 체크해가지고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잘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성중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지병이 있어서 나이가 많아서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 또 가입을 했는데 막상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장이 적거나 보장을 받기가 어렵거나 여기에 또 갱신되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생각 드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까? 제가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꼭 필요한지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종신보험이요? 예, 올해 8월 달에 아는 사람이 와서 이제 설명 들을 때는 좀 좋았는데. 예.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들었고, 지금 20년 동안 낸다는 게. 네. 26만 1,000원이나 되거든요. 한 달에 보험료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한지 그게 좀 궁금해요. 2017년에 가입했던 거, 네. 올해 가입한 그 종신보험 말고 다른 보험도 네. 있으세요? 아니요, 알리안츠 생명. 예. 거기에 이제 종신보험 올 8월 달에 가입을 했고요. 예. 동부화재 이제 해밀리 라이프는 가입한 지가 이제 좀 됐고요. 저희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동부화재 패밀리 라이프 보험. 네, 그건 오래됐어요. 예, 실비 들어가는 이거는 거. 납입 기간이 한 8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성열 전문가님 연결해드릴 텐데요. 그러면 네. 올해 가입하셨다는 그 종신보험이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 건지 예, 그거 알고 알려드릴게요. 싶어요. 시청자님 네.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시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세요? 네. 지금 나이대는 어떻게 되세요?
50대예요. 50대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하셨는데 올해 8월에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게 보험료도 부담스럽고 잘 가입한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고민 끝에 가입을 하신 걸 텐데 저희가 좋은 보장들로 채워져 있는지를 좀 봐드릴 거고요. 또 2009년도에도 보험이 하나 있으셨죠. 이 보험까지 설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종신보험 가입하셨네요. 예, 8월 달에. 네, 저는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동부화재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부화재 패밀리 라이프인데, 네. 2009년도 몇 월 달에 가입하신 거죠? 2009년도가 이게 제가 증권을 읽어보면은 7월 전이신가요? 그러니까 2009년도 초세요? 아니에요. 2009년 7월. 아, 7월이세요? 예. 네, 2009년 7월이시면, 네. 이 보험 자체는 상당히 좋은 보험이세요. 아. 예, 실비 자체가 워낙 좋은 보험이시기 때문에 요 안에 네네. 실손 의료비가 이제 상해 의료비가 있으세요. 상해 네. 의료비 1,000만 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보험은 지금 98,000원, 그 10만 원 정도 내십니다. 네네, 그래요. 예, 여기에 이제 암하고 이제 뇌졸중하고 이제 급성심경색이 각각 2,000만 원씩 들어 있으셔서 보험료가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네네. 예, 다행으로 이게 비갱신이기 때문에 네. 그 실비 자체 내에서는 갱신이 될 때 보험료가 올라가세요. 예, 98,000원이지만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험을 절대로 갈아타시면 안 되시고요. 아, 예. 이 보험은 이제 살아 있을 때까지는 이 네. 보험은 꾸준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갱신이 조금 많이 된다고 해서 네. 왜 이렇게 너무 많이 갱신이 됐네? 이거 보험을 갈아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 보험은 그냥 무조건 네.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50대에 지금 다시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해도 네. 이 98,000원 돈으로 가입 못 하시니까 아, 예, 요 보험은 무조건 가져가시는 걸로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알리안츠 생명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8월 달이면 네. 3개월이 되셨네요. 예. 예, 딱 3개월. 네. 만약에 8월 초, 그러니까 8월 초에 가입하셨는데 말쯤에 가입하셨나요? 네네. 말씀. 8월 말쯤에? 네. 예, 8월 말쯤에 가입하시면 만 3개월이 안 되셨죠? 그럴걸요? 예, 그쵸. 만 3개월이 안 되셨어요. 네네. 보험료를 3번 빠져나가셨겠지만. 종신보험이 필요한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자녀분들이 다 컸나요? 네, 다 컸어요. 아, 다 커서 지금 이제 네.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고 있나요? 사회생활 다 하죠. 그럼 사망보험금은 솔직히 필요 없으시죠? 이 사망보험금을 네. 자녀들한테 남겨주실 의향으로 이걸 가입을 하신 없어요. 건가요,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아니시고. 예. 이제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주계약이 7천만 원이시고, 네. 수술 특약이 이제 있으신데요. 네. 생명보험은 수술 특약은 좋습니다. 1에서 5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종수술 안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저희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네. 근데 이 수술 특약 하나를 보고 이 종신보험을 끌고 가기는 좀 그러세요. 네. 사망보험금 필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이걸 또 연금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네. 나중에 60 근데 또 납기도 20년 납이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길어요. 예, 50대시면 또 70대까지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연금을 80세에 연금을 전환을 하실 수도 없는 문제고, 네. 그래서 이제 연금 전환을 하실 때도 해지 환급금으로 이제 연금 전환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 보험은 3개월이 안 되셨기 때문에요. 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가입해 주신 설계사분하고 네. 상담을 잘 하셔서 아. 내신 돈을 좀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좀 네. 좋으실 것 같고요. 방법이 네네.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방법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네. 가입하신 이제 설계사분하고 이제 얘기하시면 지금 네. 이제 3번 나입하셨잖아요. 네. 예, 한 80몇만 원 정도 나입하셨는데 받으시는 방법 서로 광고를 하시게 되면 네. 다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이제 보면
네. 50대시니까 이 네. 나머지 이 종신보험 이 보험을 갖고 네. 지금 보면 3대 진단비하고 네. 그 생명보험에서 이 수술 특약에 빠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쵸. 손해보험 쪽에 21대 질병 수술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같이 이제 납입을 하시게 되면 네. 손해보험에서 못 받은 이 보장을 충분하게 더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네네. 지금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암 뇌졸중 급성신경에서 약간 부족하세요. 아, 예, 2천만 원 갖고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이제 추천을 해드린다면 네. 50대시기 때문에 네. 20년나 100세 만기가 아니라 네. 20년 갱신짜리 보험이 있으십니다. 아, 20년 갱신짜리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네. 보험료가 저렴하세요. 20년나 100세 만기보다 네. 훨씬 더 저렴하시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그 보험을 좀 알아보셔서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 다음에 네네. 남은 금액 갖고 네. 저축을 하시는 게 좀 좋으세요. 제가 이제 방송마다 좀 저축을 많이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이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연금 종신보험 가입하실 의미는 솔직히 별로 없으십니다. 네, 그런 어떤 것 이제 같아요. 자녀들한테 네. 상속을 해주겠다 했을 때는 자녀분을 피보험자로 해서 상속 의미로 종신보험을 가져가시는 의미는 좀 있으시지만 네. 제가 뭐 내 당사자인 내가 보장을 받겠다고 하게 되면 네. 종신보험은 솔직히 필요 없으시고요. 네네.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아, 자녀분들이 네. 다 성장을 했으면 네, 이제 네. 내가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보장은 보장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네. 남은 금액 갖고 저축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예, 그 알리안치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네네네. 이번 달 중순 안에는 네. 정리를 빨리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손해 안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네, 시청자님. 네. 혹시 김성중 전문가께서도 하실 말씀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예. 예, 시장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 잘 네. 들었고요. 네네. 제가 꼼꼼히 들어보니까 네. 이 동부화재 상품은 패밀리 라이프가 아니고 뭐 브라보 나이프나 컨버전스일 것 같아요. 패밀리 라이프 이 당시에 없었던 보험이고. 네네. 왜냐면 일단은 진단장은 80세 만기시니까 아까 이성열 전문가님 말씀한 대로 진단장 좀 추가하시는 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잘 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 생명보험 왜 가입하시게 되셨어요? 아니, 그게 이제 나중에 네. 돈도 뭐 찾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사망은 생각도 안 했죠. 사망을 연금 생각 안 뭐 그런 거 하셨다면은 생각했는데, 예, 좀 예. 설계할 때 잘못 가입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종신보험이 하는 역할은 나중에 상속에 대한 사망 재원을 만드는 역할에 크게 기여를 하거든요. 네, 그 뜻은 네. 뭐냐면요.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혹시라도 뭐 100세나 200세 오래오래 살다가 언젠가는 한 번은 그 순간이 오잖아요. 돌아가시는 순간이. 네, 그쵸.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세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나와요. 여기 주객 7천 들어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7천만 원을 내가 생돈 내기 아까우니까 종신보험을 대신 가입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한 달에 26만 천 원씩 낸다고 하면 20년 동안 네. 쌓이는 돈이 대략 해도 꽤 되잖아요. 10년만 하더라도 한 그쵸. 예. 그렇죠.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비율하고 따져보셔가지고 네. 늦게 준비하셨으니까 그런 문제 좀 있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8월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3개월 네. 지나셨네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안 지난 거 아니에요? 8월이면은 지금 12월이니까 4개월 지나셨잖아요. 네. 아유, 그- 지금이라도 안 내는 게 좋죠. 나중에 예, 생각하면. 근데 이제 뭐, 이 방법이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네네. 이거는 뭐 쉽지는 않으세요. 이 보험회사 상대로 이렇게 한다는 게. 네. 그냥 아무래도 보험을 이거 유지하는 거는 비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안은 이제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이거를 좀 네. 손해 안 나는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네. 이걸 잘 강구하셔가지고 네. 새로운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 앞으로 그러네요. 보장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네, 준비하시는 네. 게 맞다고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시청자님. 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를 네. 알려드렸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네. 예, 고민 좀 들었어요. 해보시고요. 또 두 네. 분께서 동일하게 올해 네. 가입하신 알리안치 생명의 종신보험은
네. 그래도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해지하는 게 오히려 네. 이득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이성우 전문가님. 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 제가 들어도 알겠거든요. 이분이 목적이 사망이 아니었는데. 근데 사실 이분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전화로 문자로 요청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입이 되는 걸까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그 주위에 한 집 건너 한 명이다 뭐 두 명이든 아시는 설계사님들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0대이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또 안정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보험 설명을 할 때, 야, 이 종신보험 가입하면 나중에 연금으로도 찰 수가 있고, 그 전에 뭐 보장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설계사님들을 이제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설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종신, 납기도 20년 납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조금 비싸더라도 10년 납을 해서 연금이 돌아갈 때 연금 재원은 이렇게 65세 때는 해지 환급금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가입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최저보증이 얼마. 최저보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십니다. 네. 왜냐하면 최저보증을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낸 돈보다 마이너스인데 그럴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신은 제가 뭐 연금도 받을 수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연금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살면서 보장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50대, 60대이신 분들은 꼭 그거를 잘 보셔야 되세요. 내가 이게 정말 사망보험금이 필요한지 연금이 필요한지. 사망보험금 아까 말씀드린 정기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네. 정말 좋으신 거고요. 예. 나머지 금액 갖고 오히려 저축을 많이 하시는 게 노후 생활에는 훨씬 더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상속의 목적이 아니라면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이 그렇죠. 유리하겠네요. 훨씬 누구든 더 그런 건가요? 아니면 5, 60대만 그런 5, 건가요? 60대. 5, 60대의 예.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30대 뭐 사회초년병, 네. 뭐 20대 말 사회초년병 같은 경우는 그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자녀가 또 태어나서 자녀를 또 이제 또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클 때까지는 그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갖고 네. 자녀가 다 커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망보험금을 포기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이제 연금으로 돌리든 저축을 한꺼번에 찾아서 목돈으로 굴리든 그런 식이 좋죠. 그러니까 그 20, 30대 같은 경우는 정기보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연금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저축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좀 보겠습니다. 770 하나님께서 고민을 적으셨는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3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고 지난달에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병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김성중 전문가님. 예. 일단 3년 전에 혈압약을 드셨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크게 문제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달에 허리 디스크를 진단을 받았는데 이걸 수술을 할지 시술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간단한 물리치료나 견인치료만 할지 그거에 따라 좀 틀려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3위 후에 걸리는 건가요? 3위 후에 걸리죠. 예. 근데 걸리지만은 포기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든 심사를 통해 가지고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3위 후에 걸리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12월부터 많은 상황들이 개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문을 들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유병자 보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이성 전문가. 저는 이 혈압약을 드시고 지난달에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꼭 유병자 보험을 노크를 하지 마시고요. 고지를 하셔서 일반 보험. 일반 보험으로 그냥 허리 쪽 그 부담보를 잡고 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전기간 부담보가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허리를 뭐 5년 동안 허리에 대한 거를 치료를 안 받으셨다면 그 부담보는 없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유병자 보험으로 그 노크를 하지 마시고요. 일반 보험으로 한번 심사를 받아보시는 게 더 좋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8767님께서도 문의하셨거든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 문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며칠 전에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갱신형 보험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 가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초반에 갱신형 보험? 이거는 X일 것 같거든요. 이성열 전문가님. 이게 어떤 보험인지 제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갱신도 3년 갱신인지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갱신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보험사 같은데요. 그 3년 갱신형은 20대 초반이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며칠 전에 가입을 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냥 이 보험은 정리를 하시고 2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이 갱신형 보험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절대로 갱신형 보험에 가입하시면 안 되시고요. 50대, 60대, 뭐 40대 후반부터 그때는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보험을 좀 가입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20년 갱신형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60대이신 분들은 10년 갱신형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저축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는 적게 보장은 크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방법이시고요. 이 20대 초반 여성분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시고 보험료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고 계신 보험료랑 거의 20년이나 100세 만기 해도 보험료는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험사라면. 혹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머니께서 미리 가입해 주신 어린이 보험 같은 게 탄탄하게 보장이 하나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셨던 거라면 갱신형도 괜찮은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예,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3년 갱신형이라 그러면 20대 초반이면 뭐 갱신이 한 20번 되겠죠? 예. 예, 그러면 20번 될 때까지 보험료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잘못 가입을 하셨네요. 예, 잘못 가입을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하시기 좋습니다. 예,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실시간 전화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제가 30대 후반 미혼 여성인데요. 예. 예전에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이 있는데 네. 더 늦기 전에 보장 내용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네. 그 부분도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그러세요? 30대 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지금은 건강하신 편이시겠어요? 네네. 지금 보험료는 시청자께서 내고 계세요? 네네. 저희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요. 2003년도에 삼성생명에서 종신보험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2008년도에 우체국에서 또 건강보험을 가입하셨고, 2011년도에 흥국화재 실손보험 가입이 되셨습니다. 네네. 이 세 건의 보험을 모두 어머님께서 알아보고 가입을 해주셨던 걸까요? 네. 예. 시청자님 리모델링이나 보험 문의를 어디 뭐 다른 곳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네네. 예, 저희 김성중 전문가께서 30대 후반에 접어든 여성분께 맞는 보장으로 짜여 있는 건지를 좀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미혼이라고 하셨고요. 부모님께서 해주신 3가지 보험이 있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김성중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증권 내용 보면은 흥국화재는 이제 실손하고 주계약하고 후유장애 1억하고 뭐 약간의 수술 특약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우체국 건강보험은 뭐 암이 일반암하고 고액암에서 각각 2천만 원씩 제가 봤을 때는 뭐 만기 환급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있고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도 2천만 원씩 진단자금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삼성생명 종신보험 같은 게 2003년에 삼성생명이 지금은 사실 특약이 보잘것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일반 상해 사망, 재해 사망 1억, 재해 골적 30만 원, 재해 수술이 100만 원 있고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 종수술이 이제 1종에서 3종까지 있고요. 재해 입원이 이제 2만 원이 있으신데요. 여기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실손보험 같은 건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될 요소고요. 네네. 이때보다는 지금께 좀 더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전체적인 구성면을 봤을 때는 이제 손해보험도 하나 있으시고 생명보험도 하나 있으시고
또 저렴하게 건강보험도 이제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네. 보험의 구성면은 굉장히 좀 좋으신데 그냥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거의 다 만기들이 짧으세요. 특약 그 진단자금들이. 그렇죠. 지금 아직 30대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70, 80세 만기면은 좀 짧잖아요. 네. 그렇죠. 100세까지 되는 보험들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보험금은 크게 부담은 안 되시는 편이신가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우체국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내신 지 오래됐으니까 네네. 그 실수는 무조건 유지하시고 우체국은 사실 해지환급금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으세요? 냈던 돈보다 많은지 적은지 네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삼성생명 종신 같은 경우는 좋지만은 일단 사망보험금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제일 좋은 담보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술이나 뭐 재후유장애 같은 건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종수술 같은 게 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이걸 감액을 좀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그래요? 지금 필요한 보험을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네. 추가적인 비용을 내고 하시면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현존에 있는 보험료로 좀 어떻게 추가적이게 보장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감액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감액을 하셔서 완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일부 부분 감액을 해서 좀 목돈이 생기실 수도 있으세요. 부분 해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담보를 좀 줄이셔서 우리 손해보험사 보면은 솔직히 특약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생명보험이 하는 역할이 있고 손해보험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네네. 우리가 뭐 어디 다리가 뭐 걷다가 다리가 빙판에서 부러졌는데 우리 성형외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리 모양 이상하다고. 네네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각각의 보험회사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제 특약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진단자금이나 일단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 추가적인 특약들은 손해보험 쪽이 좀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보시면은 뭐 뇌졸중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암에 대한 보장 범위도 크고 그리고 보장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종수술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종수술은 시술까지도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손해보험 단점은 뭐 상해수술이나 질병수술, 그 약관상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생명보험 미흡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보험에다가 손해보험 이제 진단자금이라든지 각종 수술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준다고 하면은 정말 퍼펙트한 그런 그 보장자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도 동의하세요? 예, 저는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고요. 네. 저는 김선 전문가가 뭐 얘기를 잘해줘서요. 네. 흥국화재는 뭐 얘기할 게 없고요. 네네. 실비는 들고 가셔야 되시고요. 네네. 우체국 건강보험 15년 납입 2008년도 그러면 이제 30대 초반에 가입을 하신 겁니다. 네네. 여기 이제 보면 진단자금이 이제 암하고 이제 암 2천만 원, 뇌졸중 급성심에서 2천만 원씩밖에 없으세요. 네. 근데 만기는 70세 만기시고요. 예, 맞아요. 김성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이건 좀 해지환급금을 좀 확인하시고요. 좀 해지환급금이 좀 된다 네네. 싶으면 좀 과감하게 해지하시는 방법도 좋다고 좀 봅니다. 우체국 보험이요? 네네. 네. 왜 그러면 만기가 70세 만기이기 때문에 이 나쁜 보험은 아니세요. 네. 나쁜 보험은 아니신데 네네. 만기가 70세라서 왜 이거를 해지하자고 해지환급금이 나와서 좀 왜 해지를 해야 되냐면 55,000원 월 나가시는 금액이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요 금액하고 다른 거를 좀 더 확실하게 100세까지 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한번 해지환급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네. 삼성생명 종신보험은 감액완납제도라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감액도 할 수 있고 감액완납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끌고 가시기 좋습니다. 지금 5년 남으셨어요. 납입 네, 기간이. 네네. 이 안에 그 담보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당시는 정말 좋았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가입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넘겨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내시나요, 부모님이? 아니요, 제가 내고. 예. 부모님이 내셨다가 이제 자녀분이 다 크면 다 보험을 물려주시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냥 더 끌고 가세요. 네. 끌고 가시고 그냥 계속
평생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담보가 너무 좋으세요. 뭐 이번 일당도 뭐 2만 원씩 있지만 3일 이상부터지만 암 내로적 급성신경에서 이 당시는 생명병원도 내 졸증이었어요. 이게 감액 안납을 하게 되면 다 보험 이게 다 줄어듭니다. 그래요? 예, 사망보험금도 이제 결혼을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 결혼도 하시고 이제 자녀분도 생기고 하게 되면 이제 사망보험금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따로 뭐 종신보험이든 가입 안 하셔도 되시는 보험이세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만 더 가져가시고 그냥 완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액 완납 하시는 것보다. 네. 그리고 이제 우체국 보험을 해지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네네. 그 손해보험사로 해서 21대 질병수술비하고 이제 아니면 뭐 30대 뭐 32대 뭐 그런 질병수술비 아니면 질병수술비 수술비를 좀 빵빵하게 가입을 하신 다음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도 최대한 요새는 한 증권당 5천만 원씩 들어갈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해서 100세 만기 20년 날 꼭 20년 날 100세 만기 비갱신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일단 우체국 보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연락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네. 보장 기간이 짧다는 아쉬움이 있었네요. 네네. 예, 우체국 건강보험 해지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네. 기간이 짧으니까 보장을 좀 늘려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네네.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그 보험 잘 알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볼까요? 3876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었는데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 보험밖에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뇌경색 쪽으로 보장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지금은 건강을 찾으신 것도 같네요. 이성열 전문가님. 예. 이게 이제 제 지인도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뇌졸중을 가입을 해라 그랬더니 보험료가 비싼데 왜 가입하냐 그랬더니 진짜 한 4개월 만에 뇌경색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보장을 못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예, 진짜 안타까워. 근데 사람들은 이 뇌출혈이 그냥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뇌졸중을 가입을 하셔야지만 뇌출혈하고 뇌경색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신데요. 이분 뇌경색, 지금이라도 뇌경색, 예, 이거는 이제 325 조건 안에만 들어가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500만 원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네. 325라는 건 이제 뭐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년 안에 암이나 2년 안에 뭐 입원하셨던 경력, 그 3개월 안에 진단 받으신 것만 없으시면 모 회사에는 이제 뇌졸중이 들어갈 수가 있으시니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저희 방송은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과 관련된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릴 거고요. 지금 화면에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02-316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